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오늘 해볼까 하고 가지고 온 말이 있어요. 왜 화장실에 대해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죄송하지만 여자 화장실은 제외를 하고 남자 화장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 장애인들 이용하라고 장애인용 화장실 있잖아요. 그 장애인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그 들어가 보시면, 손 씻는 데 있고, 일 보는 데 좌변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좀 강하게 어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남자는 앉아서만 놓지 않잖아요. 서서도 소변 같은 건 서서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소변기에 안전바가 설치되어져 있다 하면은 그 안전바에 기대어 소변을 누는데요. 이게 왜 장애인 화장실에 없는지 법이 만들어질 때 뭐 이런 거는만 설치하라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양반이에요. 일반 화장실에 가면은 이 안전바가 있는 소변기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서울에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휴게실에 잠깐 들렸는데 이 휴게실 쪽에 휴게소에 화장실이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네 하면서 들어갔는데 어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안전바가 있는 소변기가 없는 거예요.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좀 난감하다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장애인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해결했는데 아, 좀 그래요. 이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장애인 화장실에 아니면 일반 화장실에 소변기 안전바가 없는 곳이 어 많아요. 여기 근처에 공공기관에도 소변기 안전바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데가 있어요. 학교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곳이 간혹 가다 있더라고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장애인들의 제일 높은 삶을 살게 해준다는 얘기를 해주려고 한다면 그 소변기 같은 거는 뭐 다른 큰 분들이 말하지 않겠거니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라도 주장하려고 합니다. 예, 소변기에 안전바 있는 거 좀 없는 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볼게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가? 자, 이 제목을 처음에는 이걸로 지었어요. 더불어 함께 서기. 근데 이거를 짓고 늘 들었던 말이 윤소아, 네 강의에는 주제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 개선이 주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왠지 꺼림칙한 거예요. 왠지 꺼림칙해서 이게 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을 적어놓으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을 수 있는가? 자, 우리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손을 놓으실 아주 용감하신 분은 없나요? 떨어지면 낭떨러 쭉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뭐 살지는 못하겠죠. 예. 어, 이 메달 절벽에서 손을 놓는 법은 안전하게 택배할 곳이 있어야 손을 놓겠죠. 저는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려고요.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다면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놓으면 쭉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다면 절벽에서 손을 놓은다 해도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땅이 존재한다는 걸 이 제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매달린 절벽에서 안전하게 손을 놓을 수 있게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강래 장애식에 대한 교육 신윤섭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신준섭이고요. 그리고 제가 내병면 1급이에요. 요즘에는 1급, 2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한 장애, 심하지 장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왜 1급을 택을 하느냐. 자가 그만큼 힘들었던 놈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에 1급을 택을했고요. 뇌병면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냐. 뇌졸중으로 장애를 겪은 사람들을 뇌병면 장애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뇌졸중은 뭘까요? 뇌혈관이 파열하는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뇌혈관이 파열돼가지고 생기는 뇌출혈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저의 병명은 정동맥 기형혈관 출혈이 되겠습니다. 기형이란 말이 있죠. 병명에. 제가 제 머리 혈관이 태어날 때부터 기형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형인 부분이 터져가지고 뇌출혈이 나는 거라고 합니다. 사건 징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심하게 자주 아팠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도 구토 증세가 나올 때가 있던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숨이 턱 끝까지 막 차올라오고 땀이 피어드 흐르는데 이때 구토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구토가 나온 거지 머리가 잘못해서 구토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이런 증상을 집에다가 얘기했는데 집에서는 감기에 걸렸거니 아니면 먹은 게 잘못되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대학 간지 3일인가 이틀 만에 내출해 왔는데 집안에서는 알았을까요? 수능 잘 치고 그리고 대학교 입학 잘 했던 놈이 이틀 만에 병을 얻어가지고 장애로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리니 예, 그래서 저는 생각도 하지 못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장애에 대해서 그 전부터 알고 있던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장애가 10%인데 그중 90%가 살아가다 장애를 겪어요. 이 중에 100명이 있으면은 10명은 장애인이고 9명은 살아가다 장애를 겪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 엄마가 딱 듣더니만 옆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야, 너 강의 연습하는데 미안한데 네가 말하는 말이 꼭 협박하는 것 좀 들린다. 겁주려는 것 좀 들려.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 얘기를 듣고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생활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신다면 그렇게 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안전하게 생활하신다면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20살에 장애를 입게 됩니다. 자, 제가 싫어하는 거는 오이예요. 이건 여담이고.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의가요, 똑같진 않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장면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단기간에 아니에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건강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한대요. 단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이에요. 왜? 우리 팔 잘 부러져 온 친구들한테 야, 너 장애 있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곧 있으면 회복이 돼요.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 회복하기 힘든 오랫동안 상처가 있을 그런 것들은 장애인이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는 장애인을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복지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장애우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었고 장애자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장애우가 옛날에 그게 있던 것 같아요. 장애인을 친한 친구처럼 지내자. 이래야 장애우가 생긴 것 같은데 이 우자가 버들자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뻘, 손님뻘에게 장애우님이라고 님자를 붙인다 하더라도 우자가 버들자잖아요. 예. 보여줄 수 없겠죠,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장애우는 틀린 표현이다. 장애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89년도까지는 이게 맞는 표현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일대치하에서 해방이 되었잖아요. 해방이 되었을 당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이란 말이 없었다고 해요. 당시 일본에서 쓰던 것이 장애자라는 말이었어요. 이 장애자라는 말을 그대로 장애자로 쓰면서 이게 그대로 들어오게 장애자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89년도 장애인 복지법 개정하면서 자자가 놈자자예요. 우리 놈을 누구한테 붙이죠? 도둑놈, 나쁜 놈 이런 분들에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놈자자가 어감이 안 숫자에서 사람이 자를 낙차해서 오늘날의 장애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지지 않은 여러분들을 장애를 가진 저는 장애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인하고 정상인이라고 말하지만 장애인인 저는 비정상인, 일반적인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표현법이 문제가 없는 표현법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있죠. 그래서 장애인이 있을 때는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지칭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강조드리면서 제가 또 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데, 복지관에서 장애우랑 장애자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장애를 가지신 어르신들 중에도 일반인하고 정상인을 아무렇지 않게 쓰시는 분들이 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 표현법은 틀렸잖아요. 제가 틀린 표현이에요.
이 표현법을 써야 돼요. 라고 강하게 말하려고 해도, 뭐, 우리나라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아이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턱 끼어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는 거. 안 되는 거. 예, 제가 올해 38이지만, 그래도 복지관에서 되게, 어린 피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정확한 표현법을 아시고, 나중에 언젠가는 모두가, 정확한 표현법을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휠체어 탄 제가, 택시를 잡으러 갑니다. 택시를 딱 잡았어요. 타려고 하니까, 기사분이 보기에 휠체어가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는 안 말아주고, 그냥 가버려요. 이러면은 차별에 들어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에 들어가요. 자, 공공기관에 보면은, 장애인 편리시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은 모두가 올 수 있는 기관이죠. 장애인도 모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극장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극장 같은 곳에는 사전에 이런저런 장애로 불편함이 있으니까 편의시설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편의시설 다 만들어 줍니다. 준비해 주니까 여러분들 잘 해, 잘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 바보 얘기를 안 하죠. TV 매체에서. 왜 안 할 것 같아요? 하면은 재밌는데. 이 바보 행위가 발달장애인 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신 가족들이면은 웃을 수 있죠. 근데 자기 형 누나 친구 중에 발달장애인이 있다면, 비하하는 그런 바보 행위가 있다면, 그를 보고 웃을 수 있을지, 그게 좀 문제네요. 그래서 언론이나 대중매체 광고 이런 것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것이 안 된다는 법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그리고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장애인들, 어느 장애인 한 분씩은 꼭 나와요. 이게 장애인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예, 근데 장애 유형이 한정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예. 저희 장애인들에게 문 같은 거 열어줄지 않으셔도 저희들 그 문 열어서 들어가가지고 면접 당당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보는 장소로 가는데 휠체어를 타는데 계단을 통과하라는 그런 어이없는 발상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발달장애인 분들의 일을 시키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해도가 느려가지고 발달장애인들이 소리 지르고 화내신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할게요.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두고 저에게 묻습니다. 네가 사장이야. 누구 뽑을래? 이러면 저는 비장애인 뽑아요. 어, 제가 장애인인데 장애인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도 다 비장애인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애인도
취직을 하도록 하고 싶어요.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장애인 고용 의무들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자체 기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주는 일정 수치 정도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돼요. 고용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요, 이 부담금이 부과가 되면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요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정부 지자체 기관은 3.6%를 고용해야 되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1%를 고용해야 됩니다.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100명의 정부 지자체 기관에 1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3.6%는 장애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6명의 장애인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0.6명이 문제 같아요. 우리 사람을 0.6명으로 잘라가지고 고용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림으로 표시해가지고 총 4명을 고용해야 된다. 예. 자, 넘어갈게요. 부담금, 해소된 부담금으로 부과된 부담금을 여기다 씁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아까 일정 수치만큼 고용해야 된다는데 그 수치 이상으로 고용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남성, 여성, 중증, 경증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또 이 밖에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면 일단 화장실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 사람들 못해가지고 동건수감차도 구입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아니면은 뭐 편리 시설 뭐 이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들을 다 그 부담금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주 지원을 보면은 제도가 잘 표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이득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도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사 이야기예요. 다음부터 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들어야 될까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인간 신윤섭이라는 장애인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나 같으면 어땠을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친구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2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 2명의 친구는 처음에 뇌출혈로 입원해 있던 저에게 무명을 주던 다른 친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는 나중에 제가 그 뇌출 치료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도 다른 친구들은 발길이 점점 끊어지던데 이 두 친구는 끝까지 오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일 고마운 게 그거 같아요. 제가 어, 언어 치료를 언어 장애가 되게 심했어요. 언어 치료를 아마 28, 29에 받았을 건데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제가 그때가 22, 23이었을 쯤인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신경쓰가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같이 웃고, 같이 즐기고, 바깥 생활 이야기해주고, 뭐, 저를 세상과 단절되어가지고, 살지 않게 해준 아주 고마운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뭐 가져갈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이 친구들이 공부 확실히 잘했고, 저는 지방이지만 야대는 서울 유망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재력도 저는 거의 없고, 이 애들은 직업이 인체공학에서 근무하고, 시각처에서 근무하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아니에요. 중학교 때 친구였던 이거 하나만으로, 저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준 친구들이에요. 예. 그런데, 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오더라고요. 청첩장을 주면서, 나 결혼한다면서, 네가 결혼식에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옆에서 듣다가, 야, 진짜 감독님? 이래 물으니까, 예, 꼭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은 저 혼자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 친구 한 명, 그러니까 두 친구 중 나머지 한 명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를 돌봐주기로 했다. 결혼식 장고 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따라서 결혼식을 갖고 무리 없이 잘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신랑의 친구 옆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찍기 전에, 사진 찍기 전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거의 잊지 못할 한마디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한 명의 친구도 결혼을 합니다. 얘는 서울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그래서 네가 서울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거기 피로회를 한다고 거기 잠깐 들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피로회 하는 곳에 가서 사전에 답사를 해봤는데 못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못 갈 것 같다 얘기하니까 내가 널 올라올 수 없으면은 시계에 늘어서라도 올려주겠다. 그러니까 꼭 와라. 라고 하더라고요. 듣다가 전화하다가 울컥했어요, 제가. 에, 아, 눈물은 안 흘렸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날 와가지고, 데리고 간 친구는 뭔데, 결혼식 했던 친구인데,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축가를 하고, 음식 먹고, 왔던 것 같아요. 아, 근데요,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보통 경조사 때 장인이 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경조사 때 주위에 저 같은 장애인 친구, 친척이 있는데 오게 할 수 있는지, 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지, 이렇게라도 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예,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웅덩이에 떨어뜨린 감자찜인데, 저 이거 하시고 할 말이 있는 게, 먼저, 복지관이 원래 2층이었던 거 아시나요? 복지관이 3층이 된 게 증축공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증축공사를 할 때, 잠깐 체육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복지관이.
그런데 제가 앞에서 비가 오고 난 뒤였던 것 같은데, 하모니카를 좀 불고 있는데, 안에 감자칩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서 먹으려고 왔는데, 떨어뜨렸어. 마침 아주머니 한 분이 오시길래, 그 감자칩 주워가지고 버리달라고 하셨는데, 풀러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먹으라고. 장애인이라서 이렇게 주는가? 그런 걸 먹도록 하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근데요, 제가 하모니카를 불었다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곡이 코시코스의 우편마차를 부른 건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곡은 완전 다른 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만든 거니까, 예, 제가 작곡한 게 되겠죠? 그거 불러드릴게요. 실수가 좀 있었는데, 그냥 부담 없이 부르면은 잘 부르는데, 실수가 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이게, 걷는 거를, 그림을 바꿔야 되겠어요. 인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림을 바꿔야 되겠죠? 예. 여기는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회차를 타가지고, 쭉 올라오다가 인도 한가운데 그 나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면 전동회차 탄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왜 유모차 끌어보신 분은 아실 건데 도로에서 인도로 넘어 올라갈 때 탁탁 걸리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이거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요, 이런 탁탁 걸리는 거요. 서울 유명병원 근처에는 이런 데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를 좀 신경 써서 했다면 그런 거 없어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제가 얘기를 해서 좀 바꾸면 좋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가요, 강사될 시작점이 어떤 시작점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모르셨어요. 저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예. 그래서 별다른 것 없이 새로만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26쯤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때 오신 활동 지원사분은 처음에 저에게 먹을 걸 되게 많이 사줬어요. 정말 맛있는 걸 많이 사줬습니다. 뭐 저희 엄마가 야 먹은 거 좋아하니까 좀 데리고 다니면서 먹여주세요 이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좋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찢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좀 친해지니까 이 활동 지원사분이 관심을 드러냈더라고요. 야, 준서봐, 우리 대학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수능을 쳐야 대학을 가는데 수능은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고 공부도 못할 것 같아요. 제 이름도 글씨로 쓰지는 못했고 그 넓은 캠퍼스를 제가 돌아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활동 지원자분은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보내고 싶은 데는 사이버 대학교라고 집에서 컴퓨터를 한 대학이다. 요점 정리 다 되어서 나오니까 네가 필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수능 안 봐도 넌 장애인이라서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가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예. 어, 이때가 시작이에요. 한 반년간 설득을 받고 대학에 가게 됐는데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시작으로 저에게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뒤에 대학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의 대학 도전기에는 먼저 이걸 말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과제를 밤새서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과제였냐. 이때까지 배운 걸 토대로 20문제를 만들어봐라라는 과제였습니다. 제가 지금 타자가 약간 빠른데 그 당시에 장난 아니게 느렸거든요. 근데 그 숙제를 하려고 보니까 한 3, 40분 기본은 드는 거예요. 한 문제 만드는데. 제가 그날 6시에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과제를 냈어요. 근데 다 끝내지 못했는데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릴까 싶어서 저장하고 내려왔는데 몸이 바들바들 떨려요. 춥지도 않은데. 원래는 그 활동 지원사분이 같이 계시기로 했는데 제가 밤을 새야 된다 그래가지고 댁으로 돌아가셔서 주무시라 했거든요. 막 몸이 오들오들 떨려가지고 활동 지원사분께 그 당시 활동 지원사분께 연락을 드려서 좀 안정을 취하고 예 그랬습니다. 어 이렇게 엄도 안 나는 숙제 같은 것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영어 담당 교수님이 문제지 하나 그 선택해주면서 이 문제지를 풀었던 걸 찍어서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글씨를 못 쓰잖아요. 풀 수가 없다. 글씨를 못 쓴다라고 하시니까 다 쳐가지고 올려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쳐가지고 올리니까 답지를 다 뺏겼다면서 점수를 못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무튼간 그건 C인가 뭐 받았어요. 일단 그 다음에 영어 동화 할 때가 있었는데 영어로 동화 만드는 게 있었는데 그거 담당 교수도 방금 영어 교수예요. 제가 이 과제로 영어 동화 한 편을 만들어 가가지고 그 영어 동화를 보고 영어 동화를 발표하는 거를 찍어서 올리라 했는데 저는 하는 대로 해서 찍어서 올리니까 못할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못할 줄 알았다 하시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잘해줬다라고 하시면서 A를 주셨어요. A도 별로 없는데 예 아무튼 너무 이렇게 좀 도전을 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 능력에 도전을 해야 되는 과제가 되게 많았어요. 그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강사 자격을 딸 때도 혼자 생활해야 되거든요. 제 혼자 이런 상태로 혼자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용기를 냈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좀 말할 거예요. 장애인이 되시고, 겪는 일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처음에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내가 장애가 있어도 똑같은 차림으로, 똑같이 생활하면 된다라고 하셨고, 그날도 저에게 반바지를 입히시고, 잠깐 나간다고 나가셨는데, 제가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 바지를 벗고 싸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바지가 안 풀어져요. 손이 아직 그 마비가 덜 풀려가지고, 이 바지를 벗길 수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죠.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지를 뜯어내든지, 아니면은 바지에도 오줌을 싸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런데 저는 전자를 선택했어요. 바지를 뜯어서라도 오줌을 밖에서 싸야 된다. 왜? 오줌을 바지에 싸가지고 축축한 데로 있으면 오줌에 균이 많은 거 아시죠? 그거 축축하게 살에 오래 붙어 있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거는 최악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바지를 뜯었습니다. 결국에는 바지는 너덜너덜해졌고 오줌은 밖으로 누기는 넣었습니다. 지금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선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지에 오줌 싸세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말고 또 별거 없을까? 이러면서 찾아보고 노력하는 게 바지를 뜯어서라도 오줌을 밖에서 싸는 겁니다. 세상에는 막 타는 길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 막 타는 길도 어딘가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46. 경북 장애중앙예술제에서 상기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6년 5월 4일 제가 경상북도 오른손잡이에요. 지체장애협회 협회장 김영식 오른손은 축하드립니다.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이 글씨 연습한 거고 1년 반 좀 넘게 한 건데 이거 말고 더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없어졌어요. 이거를 할 때 제가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바짝 대고 글씨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세가 불량하니까 디스크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하지 못하고 중단을 좀 했는데 제가 왜 왼손으로라도 글씨를 연습하려 했을까? 이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안동하고 서울에서 수기를 써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 수기를 제가 컴퓨터로 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글씨 연습을 했는데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글씨 쓰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요, 이 시를 써가지고 상을 받은 건데, 이게 가장인가 그래요. 주요 수상작은 수상식을 하는데, 제가 했던 주요 수상이 아닌 상은 집에 보내주가지고, 근데 해가지고, 집에 왔을 때,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도 시상식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코로나 여파가 아니었는지 이게 그 상 받은 시예요. 민들레라는 시입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상을 받은 건데 이번엔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옛날 건데 보이시죠? 네, 이 상을 받은 시가 이건데요. 이런 시를 써간 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가요, 제가 써놨던 시랑 같이 내본 시인데, 그 낼 때 한 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잠깐 동안 생각하고, 잠깐 동안 구상을 해가지고, 업무만도 안 내가 만든 시인데, 이게 상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내보라 하셨던 선생님도 한번 내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돼가지고 되게 놀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페이스북을 운영을 합니다.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잠깐 제가 글한편씩 올리거든요. 괜찮은 글이에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이런 글들을 올리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러 가다가 찾아가지고 말하면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척은 안 합니다.